죄송합니다. 이 서론을 한 20분 했는데 이거 안 봐도 됩니다. 앞에 거 굳이 안 봐도 돼요. 역사에 좀 관심 있고 이런 친구들이나 좀 보면 되고, 예, 영조 업적이나 빨리 할게요. 그러니까 이제 영조 때 이제 영조의 탕평 정치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, 이 칠판은 잘 보일란가 모르겠다. 자, 어쨌건 영조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노론 소론과 갈등, 그래가 집권 왕이 된 초기에도 이 노론과 소론, 특히 소론들 막 엄청나게 막 벌어지고 소론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뭐 굵직굵직한 뭐 이인좌의 난인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하여튼 막 그래요. 그래가지고 집권 초반에 이런 걸로 좀 애를 먹거든. 그러면서 영조가 이래가 정치 꼬라지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탕평책을 쓰는 거죠. 그래서 영조의 탕평책 골고루 등용한다.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완론탕평이라고도 부르는데 요새는 이렇게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. 완론탕평, 쉽게 말하면 좀 부드럽게 다 쓰겠다 하는 거고, 정조 때 되면은 이게 준론탕평이라고 해서 좀 의리에 맞는 사람,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품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, 어쨌든 골고루 등용하게 되고,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내기 위해 당시 성균관에 비를 세웁니다. 탕평비라고 해서 비석을 세운다 하는 거죠. 이때 당시에 그 영조의 아들이었던, 나중에 이 얘기하면 또 길어졌어요. 세자가 이제 성균관에 입학한 걸 기념해 가지고 이제 요거를 세웁니다. 탕평비. 그리고 서원, 이때 서원이 정말 많거든요. 서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전에 배웠지만, 서원과 향약 하면은 뭐예요? 걔들의 기반이잖아, 그죠? 이 사림들의 세력 기반이라고 했던 서원, 이게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퇴계이왕 모시는 데만 대여섯 개가 있어요. 대여섯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많다. 왜? 나라 입장에서 이거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. 나라 입장에서 서원 많은 거 결코 좋은 일 아니에요. 왜? 서원이 많다는 건 결국 그만큼 서원은 면세가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서원에 이름 올라가 있으면 군대도 안 가요. 부역도 빠져요. 그래 되니까 이걸 갖다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서원을 정리할 때 원칙은 이제 1인 1사. 한 사람 제사 지내는 데는 하나면 충분해. 더 짓지 마. 뭐 이렇게 가는데, 사실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된 건 아닌 것 같아요. 결국 이제 서원이 확실하게 정리되는 거는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흥선대원군 시절에 47개만 남기고 다 없애버리는 거죠. 어쨌든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탕평정치를 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또 민생안정, 백성들을 좀 생각 많이 한 왕이었어요. 왜냐하면 이 친구라 해도 되지. 왕자 시절에 굉장히 궁궐 밖에서 좀 많이 돌았거든요. 궁궐 밖에서 좀 많이 있었거든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당시에 백성들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었죠. 그래서 민생 안정시키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잔인한 형벌을 폐지를 했다. 그게 잔인한 형벌. 그러니까 했다 하면은 잡혀갔다 하면은 완전 다 부러져서 나오는데 옛날에 그런 거 많습니다. 압슬이라 해가지고 무릎을 꿀려놓고요. 사람을 이래 무릎을 꿀려놓고 그 위에 평평한 돌을 얹어요. 그리고 사람이 점프해가지고 찍는 거라. 그리고 그것 부위가 사람 지지고 그런 거 많잖아요. 예, 그런 걸 갖다가 좀 폐지를 많이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나오지만 균역법이라는 거는 나중에 세금제도 개편하면서 나올 텐데, 이 균역법 하는 거는 뭐냐면은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 이제 군대 가는 대신에, 보통 군대 가면 내가 직접 가잖아요. 그거 대신에 돈을 받아요. 일종의 돈을 받습니다. 포를 받거든요. 그걸 군포라고 하는데, 이 군포를 주는 게
이 동네마다 다 달라요. 어떤 데는 한 필, 어떤 데는 두 필, 어떤 데는 세 필, 막 이렇게 가거든요. 그거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만들었어요. 뭐 1인당 한 필로. 한 필로. 그래가 요게 사실은 이 군역 제도가 상당히 백성들을 힘들게 해줬는데 이거 정리해 줍니다. 그 다음에 청계천. 청계천 옛날에 태종 이방원 때도 나왔는데 하여튼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다시 준설을 하고 특히 이 그 균역법 청계천 준설 이거는 뭐 영조가 자기 스스로도 이건 내가 했지만 정말 잘했다 막 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뭐 그랬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굉장히 뭐 그다음에 이제 영조의 인간적인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검소해요. 보면 알지만 옛날에 이 연인군 같은 경우에는 이 왕자 시절에 쉽게 말해 초상화가 전하거든요. 그거 보면 호리호리해요. 호리호리해. 자기 형 그 비만 체질이었던 요거랑 달라가 호리호리합니다. 그래가지고 사치 막 이런 것도 되게 좀 뭐 그것도 뭐 요새는 이중인격자다 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뭐 사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머리에 옛날에 보면은 그 양반집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이래 가짜 머리를 막 덮어 쓰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가채라고 하는데 그거 없앤 것도 이 영조 때예요. 네, 영조 때 가채 없어져요. 원래 보면 그러니까 영조 이전에 사극 보면 머리에 뭐 덮어 쓰고 나와요. 머리에 막 커다랗게. 근데 그게 되게 무거워요. 한 4kg, 5kg 막 이렇게 된대요. 그래가지고 한 번씩 막 목 부러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아니 그거 진짜입니다. 목 부러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게 많이 좀 문제가 되는데 영조 때 과감하게 없애라고 하고 본인도 그거를 실천해가지고 여름 막 이럴 때에는 막 밥 같은 것도 막 되게 소식을 해요. 원래 임금님 수라상 막 대단하거든요. 에? 막 국도 막 몇 개씩 나오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. 근데 야 됐고 난 그냥 찬물에 난 그냥 물에 밥에 물 말아가지고 그냥 굴비나 좀 먹으면 된다 하면서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뭐냐면 고추장. 고추장 그렇게 좋아했대요. 네, 고추장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특히 이제 궁궐에서 만드는 고추장도 아니야. 그 바깥에서 만드는 고추장. 바깥에서 만드는 고추장이 있었어. 어느 관리가 만드는 고추장, 어느 관리네 집에서 만드는 고추장, 그게 그렇게 좋았다고. 그걸 막 계속 먹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 놓으니까 장수하는 거야. 그러니까 한 83세까지 사는 거야. 와, 그런 거 보면 나는 오래 산기는 좀 글러먹은 것 같아요. 자, 어쨌건 그래가지고 영조가 뭐 그런 식으로 하고요. 근데 이제 뭐 그렇죠.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 또 이야기 또 요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. 또 사도세자 이야기. 사도세자. 그 세자가 있었는데 이제 불행하게 이 친구가 이제 죽게 되죠. 뒤주에 갇혀가지고 이걸 이모화변이라고 합니다. 1762년 같으면은 거의 뭐 영조가 70살 거의 다 됐을 텐데 그때 벌어진 사건입니다. 뭐 다른 건 아니고요. 이 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아들이 좀 귀해요. 영조가 아들이 뭐 물론 전에도 얘기했지만 효종 이후로 해가지고 이 궁궐에 아들이 정말 귀해요. 그 영조도 되게 늦게 아들을 원래 그 전에 봤던 효장세자라고 있었는데 얘는 일찍 죽어. 궁녀에 의해서 독살당했나 뭐 하여튼 그래요. 그 일찍 얘가 10살 안 돼가 죽거든요. 그리고 한참 뒤에 얻은 아들 이게 40살 넘어가지고 얻은 아들이에요. 얼마나 이쁘겠어요. 그래가지고 엄청 이뻐하고 막 모든 거를 동원했는데 막 모든 지원을 해주고 자기가 직접 이제 애기들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을 직접 만들어서 줄 정도로 근데 이제 문제는 영조는 되게 좀 완벽주의자예요. 어떻게 보면 좀 결벽증 정도? 그게 나중에 해경궁 홍씨라고 이 사도세자 부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. 한중록이라고. 거기 보면은 이런 영조의 결벽증과 같은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죠. 어렸을 때 자기 엄마의 어떻게 보면 신분이 낮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은 뭔 얘기가 나오겠어요. 당연히. 아이고 저 엄마가 쳐내가지고 이런 일이 들어온다. 패들이 바로 들어오잖아. 그래 되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벽하게 실제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똑똑하기도 했고 실제로 어떤 생활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흠잡을 때도 별로 없었고 막 그럴 정도로
그래가지고 이제 영조의 일화 가운데 또 유명한 게 뭐예요? 그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? 그 자리에서 귀를 씻었다 하잖아요. 에이 더러운 얘기를 들었네 하면서 귀를 씻었다고 하잖아. 그 정도로 어쨌든 어떻게 보면 결벽증이 있었던 그건데 자기 아들도 이제 그렇게 하기를 바라니까 얘가 좀 엇나가지요. 예, 엇나가고 아버지 만나면은 계속 이제 혼만 나고 혼만 나고 막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영조 입장으로서는 뭐 그런 건 있을까? 자기는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힘들게 왕이 됐는데 이치용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환경이 좋아. 근데 어렸을 때 보면 일화에 이런 게 있어요. 사도세자한테 물었어요. 네 공부하는 게 좋나 싫나 이러니까 사도세자가 싫다 하거든. 난 나가서 노는 게 좋다 하거든. 그러니까 영조가 아이고 네 그래 솔직해서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버지 말면 그게 아닌 거야. 앉아가 아빠처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신하들하고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그러길 바랬는데 좀 엇나가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칭찬보다는 혼내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사도세자가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리지. 심지어 막 이랬다고 하잖아요. 사도세자 아버지가 온다. 지금 주상전환 합시입니다. 하면 얘가 막 정신을 못 차린대. 정신을 못 차려.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그 해경국 홍씨한테 막 옷 입혀달라고 막 그러는데 이미 옷을 막 다 입고 있어. 풀 세팅 다 해놨거든. 근데 빨리 옷 입혀줘 할 정도로 막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강박이랄까 정신병이랄까 이럴 것까지 올 정도로 되게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. 물론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. 나중에 보면 국인 그러니까 넷이 막 죽여가지고 목 들고 돌아다니고 궁녀들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 것도 진짜 많았어요. 나중에 세자 거주하는데 옆에 사당 같은 거 만나가지고 사당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미신 막 무속 행사 막 이런 거 하고 무속 행사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. 궁궐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. 그게 막 그런 얘기가 하니까 결국에 이제 그게 나중에 누구 귀에도 들어가? 영조 귀에도 들어가는 거야. 사실 근데 세자가 이렇게 나쁜 짓 해도 누가 얘기하겠어요? 솔직히.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잖아. 세자 나쁜 짓 하는 거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. 왜? 얘가 그 다음 왕 될 사람인데. 나도 목숨 걸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야. 나중에 이 사도세자의 친모였던 영빈이 씨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도세자랑 영조가 사이가 얼마나 나빠졌냐면 나중에 사도세자랑 얘기하고 나면 영조가 귀를 씻을 정도였어요. 아까 얘기했잖아요. 영조가 귀를 왜 씻냐. 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, 자기가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귀 씻는다 했잖아요. 나중에 딱 사도세자랑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귀를 씻어요. 그 세자가 그걸 또 보잖아. 자기 보는 앞에서 이렇게 귀를 씻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는데 얘 입장도 어떻겠어요. 그죠?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이제 그 정병설 교수님의 권력과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. 그거 보시면은 또 아주 잘 나오고요. 아니면 사도란 영화가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. 거기에서 보면은 아주 잘 나온다. 사도세자 되게 불쌍하게 죽었지만 이상한 짓도 정말 많이 했다. 그런 거죠.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영조가 이 사도세자 사도세자를 이제 어떻게 처분을 하게 되죠. 죽어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. 아예 칼을 주고 얘기했다고 하죠. 칼을 쭉 던져주고 야 네가 죽어야 조선이 살고 네가 살면 조선이 망한다. 근데 칼 두고 막 익하고 있으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또 가만히 있으면 되나 또 막 뜯어말리고 이러니까 결국 안 돼가지고 야 뒤주를 가져오거라 해가지고 뒤주를 갖고 오게 해가지고 거기에 여름에 열흘인가 일주일인가 하여튼 거기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지요. 그런 것도 있을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. 영조의 어떤 그런 거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. 정성왕후라고 해가지고 이 영조의 부인이 있거든요. 왕비죠, 왕비인데 안 찾아요. 그 안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대요. 처음에 영조가 이제 처음에 이 정성왕후를 보고 와 니는 손이 왜 이렇게 뽀얗노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일을 별로 안 해봐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 귀에 뭐에 빡 돌았는지 몰라도 그 길로
안 찾아요, 정성왕후를. 네, 정성왕후를 뭐 안 찾아요.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왕비의 아들이 아니고 영빈이 씨라고 후궁의 자식이죠. 네, 근데 나중에 이 사도세자의 모든 나쁜 비행을 갖다가 알린 사람이 영빈 이 씨입니다. 자기 친모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, 진짜 뭐 죽을 만한 짓을 했어요. 나중에 막 칼 들고 영조 자는 침소 근처까지 막 제가 쫓아가고 했을 정도니까, 뭐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. 어쨌든 영조 같은 경우에는요, 뭐 그랬습니다. 또 눈물이 또 그래 많았대요. 그렇게 눈물 연기. 근데 울기도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. 그러니까 늘 뭐 다니면서 뭐 형을 그리워하면서 옛날에 형이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울고.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자기 아들 죽인 거 보면 좀 그렇긴 한데, 어쨌든 뭐 왕이니까요. 뭔가 사정이 있겠죠. 내가 죽어도 알 수 없는 사정이 있겠죠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영조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.